공급량을 제일 최우선. 그런 데는 투자해도 내가 먹고 나올. 대전은 없을 것 같아요. 영원히 오르는 부동산은 없다. 하락할 것과 오를 것이 양극화 같아. 이제 너가 이제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부동산을 알려면 세금을 잘 알아야 돼. 부동산 세금은 세 가지가 있는. 처음 살 때 취득세 하면 돼. 보유세,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이런 게 있고, 양도세, 팔 때 내는 거.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이 세 번 세금 낸단 말이야. 그게 다주택자다, 비규제냐, 규제다 이거에 따라서 다 경우의 수가 갈려. 그걸 먼저 알아야지 어디 투자할지가 딱 보여. 세금 공부를 먼저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아파트 오른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세금으로 다 토해내면은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무주택자면서 이제 실 금액이 한 뭐 7천에서 뭐 1억 정도라고 적고, 이 금액대에서 이제 내가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무엇을 먼저 봐야 돼? 일단 먼저 다른 얘기 하면 그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돼. 너가 나한테 어디 찍어줘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는 빠져나올 때를 못 찾기 때문에 물리는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라면 공급량을 제일 최우선으로. 공급량이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가 입주를 하잖아. 그 입주를 하면은 3년 동안은 계획이 잡히거든. 확실하게 언제 입주를 한다. 필요 수요량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입주량이 적으면 이제 무조건 오른다고 보면 되는 거야. 2년 동안. 그리고 전세가율이 뭐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잖아. 그 왜 중요하냐면 투자금이 줄어드니까 그동안 얼마나 상승을 했나. 안 오른 지역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일 크지. 키 맞추기를 하니까. 이거를 갭 투자식으로 내가 그 다른 지역에 뭐 전세를 끼고 있는 상품을 사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매도하는 식으로,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걸 그렇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수도권이 아니고서는 투자금은 너가 정할 수 있어. 1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대전에 창원에 10억짜리 아파트도 있으니까 내가 정하기 나름인데, 목포를 예를 들면은 그쪽은 4억 되면 하는데 전세가율이 뭐 80%가 넘으니까 그런 데 사도 괜찮고, 뭐 예를 들면 부산이 많이 올랐는데 그 옆에 있는 양산이라는 도시가 있어. 거기는 많이 안 올랐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심지어 부산이랑 같은 생활권인데 비규제 지역이야. 계룡시가 비규제 지역인 것처럼. 그런데도 괜찮지. 내가 그 작은 도시를 얘기한 이유가 양도세랑도 관련이 있어. 규제 지역으로 묶여도 양도세가 아직도 일반 세율이야. 일반 세율이라는 거는 6%에서 24%? 그 안에서 된다. 그런 데는 투자해도 내가 먹고 나올 때 많지. 그럼 거꾸로 진짜 너 말대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작은 갭 투자를 해가지고 내 시대를 늘려서. 그렇지. 그리고 갭 투자하면 또 나중에 전세금도 올라가면 또 나중에 또 투자금으로 회수가 되니까. 우선은 진짜 공급량을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처음 투자를 시작하면은 수익형 투자는 사실 부적합해. 천천히 늘거든, 수익형 투자는. 근데 그거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처음에는 시세 차익형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시세 차익. 시드원을 많이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시세 차익형은 이제 아파트랑 분양권 말고는 없다. 오피스텔도 방법인데 아파트 다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 지방은, 수도권 말고 지방은 공급 물량이 거의 좌지우지 된다. 지금 대구가 맥을 못 추고 있잖아. 공급량이 많아지면 그냥 끝난다고 봐야 돼. 앞으로 대전은 어떨 것 같아? 너무 어려운데 공급량을 보면 많지는 않아. 근데 좀 선행에서 급등한 건 있어. 공급량이 적다는 이유로 선행에서 너무 많이 올랐고, 세종이 분위기가 안 좋잖아. 그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야. 입주 공급 물량이 적은 건 사실인데 그 적은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지. 작은 소형 평수 아파트 4억짜리 3억짜리는 2억에서 3억 된 거거든. 그런 거는 떨어져 봤자 5천만 원.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떨어지는 바닥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두산동 23평 같은 경우는 수요층이 많단 말이야. 그런 거 사면은 찍어주면 괜찮지. 그러면은 만약에 시드를 내가 모으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투자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내가 필요한 금액이 지금보다 더 적을 수도 있네. 그렇지, 네가 하기 나름이야. 근데 너가 이제 투자금 한정돼 있고 그 채수를 채울 수 있는 것도 4번의 기회가 있다 그랬잖아, 너한테. 그거 맞춰서 안 보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3천, 2천 이런 식으로 하던가. 신중하게 투자해야 돼. 처음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 7천만 원 홀라당 다 까먹으면
그때부터 손 빨고 있어야 돼. 어, 그러니까는 경험도 중요하거든. 투자 수익률도 중요한데 여러 번 해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아파트? 이제 내 동네에 갇혀가지고 그래. 이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 돈으로 올해 세종이랑 대전이 약간 불안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조금 더 이걸 넓혀가지고 시드를 모으는 게 그러니까 오를 지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대전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 쌀 때 사면 너무 얼마나 베스트야, 그지? 그럼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안 오른 지역에 가서 사서 차익을 낸 다음에 내 고향에다가 좋은 집을 사면 되지. 아직도 오를 지역 있다고 생각해? 아직 많은 것 같아. 아 진짜? 응. 요새 다 부동산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렇지. 그런데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전국이 다 똑같잖아. 기준금리는.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렸어. 그럼 거제도 최저임금이나 서울시 최저임금이랑 똑같잖아. 근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서울만 오냐고.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 가격이 2배로 올랐어. 그럼 거제도는 그대로냐? 아니잖아. 똑같이 오잖아. 인플레이션은 다 같이 온다. 다만 순서가 달라질 뿐이다. 왜냐면 거제도에 아파트 짓는 거랑 서울에 아파트 짓는 거랑 건축비랑 인건비는 비슷해. 거제도도 나중에는 온다는 거지 결국에는. 왜냐면 똑같은 인건비, 똑같은 자재비를 지출해야 되니까. 이거에 맞추다 보면 주변 아파트도 그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뭐 계룡시는 인구가 5만이 안 된다라든가 금성구는 촌이라서 안 돼. 목포시는 뭐 거긴 너무 땅끝이야 라든가 거제도는 뭐 산업이 망했어. 이런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갈란 거야. 거기서부터 이미 틀려버린 거지. 편견을 버려야 투자를 하는 건데. 혹시 오를 지역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데가 있어 너도? 다른 지역으로? 지금- 나는 그 아까 말한 4개의 슬롯을 다 써버려서 아, 만약에 내가 너랑 산다면 목포를 열심히 보고 있다. 아, 제일 큰 이유는 그동안 안 올랐고 공급량이 부족하고 전세가율이 높다. 아까 했던 그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는 이제 투자를 오래 했으니까 딱 보면은 이 도시가 아 오르겠네 안 오르겠네 이게 보여. 주변 도시들은 다 올랐는데 걔만 안 올랐어. 그러면 얘 무조건 오르겠네 이런 거지. 그런 의미에서 창원은 어때? 창원도 그 주변에 비해 가지고 아직 조금 애매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 그쪽으로 인정하는 애들이 좀 많더라고. 창원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가는 거지. 창원에서도 여러 개의 지역이 있는데 마산이 그동안 안 올랐어. 근데 2021년 가을인가?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창원인데도 그렇게 기회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야. 대신에 공부는 미리 해야 된다. 너무 성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추천한 공법은 그 도서관이나 교보문고 가서 유명한 부동산 아파트 책을 다 읽어봐.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 그걸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면 눈에 훤히 보여. 어디가. 그리고 부동산 카페라든가 투자자 카페에도 가입을 해서 분석을 하면 다 보이지. 좋은 거. 2022년 투자의 키워드를 몇 개 말한다면? 아 너무 어려웠다. 2022년? 2022년은 하락할 곳과 오를 곳이 양극화가 될 것 같아. 아, 오를 때는 오르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그래서 어느 도시는 막 축제 분위기고 어제는 막 장례식 분위기인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점점 조심히 투자를 해야 되고 대선 있잖아. 대선 이후에 많이 사람들이 움직일 것 같다. 미리 대선 전에 선점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 같은 경우는 안 오른 지역도 좋지만 안 오른 상품, 토지나 오피스텔을 좀 투자하려고 눈여겨보고 있다. 왜냐면 주택을 다 했으니까. 대표님의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원하는 거는 땅을 괜찮은 걸 사서 건물 신축을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올해는 꿈 같은 건데 한번 해보고 싶고, 더 이상 추가로 뭐 상가나 아파트를 매입하기 좀 부담스럽다. 서울 오피스텔은 덜 오른 것 같아서 매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괜찮은 오피스텔 있으면 좀 살라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가 많이 부담이 돼서
명의를 어떻게 또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 했던 투자 중에서 이거가 가장 애정한다 이런 거 있어?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 대전에 첫 투자한 집인데 거의 2배가 올랐으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갖고 있으니까 3년 됐나? 가장 큰 수익이 된 효자. 알잖아요, 진짜 알잖아요. 알자. 그거를 팔지 않은 거는 내가 실거주를 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팔지 않은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제일 좋은 걸 남겨놨으니까. 이거 물어봤어, 마지막. 이제 갓 투자를 시작한 그러니까 불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22년에 어떻게 해라. 지금 우선 너무 불안해. 이걸 해도 되는 건지. 요즘 재테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월급의 이제 시대는 떠났다. 뭐 이러니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어떤 지금 노선을 타고 있는 도사님으로서 소외감이라 그러나? 그걸 많이 뭐라 그러지? 소외감? 실제로 내 친구도 주변에 다 주식 얘기를 하니까 주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대. 나만 못 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받을 수 있어. 기회는 아직도 찾아보면 많다. 그리고 서울 사는 사람들은 또 서울 벗어나서 투자하는 거 되게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눈을 돌리면 기회가 많다. 마치 너가 대전만 지금 보는 것처럼 눈을 돌리면 기회가 많으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방에서만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 사람들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계속 보면은 배우는 게 많으니까. 그런 모임이 힘들면 단톡방이라도 열심히 좀 참여하셔서 관심을 꾸준히 가셔라. 그리고 영원히 오르는 부동산은 없다. 언젠가는 하락장이 올 거니까 너무 소외감 느끼지 마시라. 그 말 하고 싶어요. 끝. 감사합니다. 병점이라고 정확해. 병학회를 내가 샀어. 근데 바로 몇 정거장 차이에 1호선 연세권인데 아직 1억 좀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좀 마음이 편한 수도권으로 갈아타야겠다.